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김동엽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6부장 김동엽이고요. 자, 오늘 7월 마지막 날, 내일은 금요일이자 8월로 시작되는 날인데, 야, 7월 마지막까지, 어쨌든 뭐 지금은 지수가 조금 멈칫합니다만, 아까 시작되는 지수 기준으로 또 연중 최고가를 어찌됐든 보여주면서 놀라운 7월달을 2월달에 이어서 뭐 제법 상승을 한 7월로 기억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제가 사실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던 뭐 시장에 대한 반응보다는 조금 기대 이하예요. 지금 시장 반응이 사실 저는 아까 한 100포인트 오르지 않을까 막 이렇게 예상을 드렸었는데, 물론 뭐 그런 기대값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1시간 정도 돌아간 판세를 보니까 이따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그런 재해석이 나와가지고 뭔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반응이 시덥지 않은데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예.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 모아서 이번 굿모닝 작전 6부 순서에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늘 그렇습니다만 질문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예,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오른 게 많이 안 오른 거는 맞긴 맞는데, 다시 또 곱씹어서 보면은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예, 어쨌든 3,200 뭐 깨지고 그랬다가 어제 그제 이틀 정도는 뭐 불안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쨌든 계속 꾸역꾸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 또 일본이 뭐 그 타결 맺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덩다리로 또 올랐던 기억도 있고, 그때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꽤 올랐죠. 뭐 일본 자동차 업체 한 반 정도씩 올랐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의 이슈가 있었죠. 그냥 우리는 15%로 내렸어 뭐 이렇게만 반응을 했는데, 뭐 강론으로 돌아가니까 일본하고 유럽은 12.5로 내린 다음에 이제 2.5를 더해가지고 15인데 우리는 그 셈법대로 치면 17.5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일본이나 EU보다는 2.5% 높다. 이거에 아마 반응이 조금 냉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15%야 이제 이걸로 와 그랬는데, 아까 대체거래소에서는 뭐 기아나 현대차 한 4%대 5% 가까이 뭐 오르고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장 와서 보니까 약간 이제 8시 이후에 그 정책실장인가 그 양반이 이제 설명하는데 보니까 몇 가지 약간 저는 아직도 좀 다듬어지지 않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유럽 쪽 얘기 나올 때도 뭐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얘기하는 거랑 유럽이나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랑 약간 좀 이게 약간 말의 뉘앙스가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조금 있어요, 그런 게.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제 뉴스 제목 보면 근데 우리는 쌀하고 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완전 개방하고 이거랑 뭐가 좀 총론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쌀은 우리가 99%인가 뭐 개방이 돼 있대요. 그리고 소고기도 어차피 30개월 미만으로 쳐서 미국 쇠고기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보면 뭐 어퍼치나 매치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총론으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조금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뭐 다른 해석 이런 것들이 약간 섞여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더 유리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한 줄이 있으면 진짜 뭐 우리도 왜 한 줄에 문장이 있으면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뭐 똑같이 합의를 봐가지고 어떤 문장을 완성시켰다고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99%쯤 열렸으니까 다 개방된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서 쌀과 쇠고기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시간에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에서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아침에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자동차 부품 쪽 얘기들은 이거 사실 아까 대체 거래소 쪽 움직임만 해보면 상당히 좋았거든요. 예, 아까 막 15%다 이렇게 이제 그냥 밝히면서 속보가 뜨니까 일본하고 유럽하고 똑같이 맞췄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죠. 아까 화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게 뭐 차익 매물이 나와서 터졌다기보다는 NXT 시장에서 KLX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해석의 다툼이 조금 더 공개가 되면서 이거는 이게 아니었네. 이제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뭐 정책 시장 스스로도 얘기를 했지만, 아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하고 유럽만큼 못 낮췄다. 2.5% 더 낮췄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약간 뭐랄까, 짱난다고 할까? 분명히 우리가 제가 봐서는 아까 뭐 LNG 1,000억 불 사고 3,500억 불에 대한 뭐 투자 숫자만 보면 남부럽지 않게 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왜 일본하고 유럽의 EU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한 44% 수준 정도 되고 유럽의 한 11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뭐 LNG 포함해서 유럽이 1조 3천억 달러였잖아요. 1조 3,500억. 근데 우리는 합치면 결국은 4,500억인데 11배 차이 나는 GDP 쳐놓고는 이 차이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엄청 갔다가 이제 숫자로 비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도 그렇죠. 5,500억이라고 일본은 어쨌든. 근데 그것도 제가 기사 보니까 원래 일본하고 미국하고 4천억 불에 합의를 봤는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그냥 1,500억을 더 넣어가지고 발표를 했다는 믿지 못할 얘기들도 오가던데 어쨌든 우리가 3,500억 제가 원래는 2,500억 정도 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제 예상보다 1,000억을 더 써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 규모만 따져보면 우리가 약간 퍼졌다 이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뭐 무역 수지의 전체 볼륨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봤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잣대를 감안했을 때 뭐 어떻게든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아주 후졌다든지 뭐 아주 일방적으로 밀렸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평가를 우리 정부야 내리고 싶겠죠. 근데 또 야당의 뭐 발언들 보면 또 곳에 나온 거 보면 완전 또 퍼주기였어 또 이런 반응들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만 단순 비교를 해보면 아주 좋은 합의는 아닌 건데 우리는 어쨌든 15%에 이제 올인을 한 거니까 더 늦게 똑같은 조건으로 하려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먼저 했으면 조금 더 덜 주고서라도 했겠죠. 비슷한 날 같이 했으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오픈북 시험을 본 건데 남들이 저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했는데 너는 뒷순서로 답을 알고 온 거 아니니 더 내놔야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뭐 너무 상식적이죠. 더 훨씬 뒤에 하는데 더 야무지게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좋았다. 미국을 완전 감동시켜가지고 훨씬 돈 덜 쓰고 비슷하게 얻어냈어. 이런 거는 힘들었다고 봐요. 그랬으면 아마 뭐 엊그저께인가요? 뭐 장관급으로 하면서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들이 전원으로 들려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진짜 소리 지르고 싸웠는지 그냥 열심히 치열하게 했어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밝힌 내용인지 아니면 소곤소곤 얘기했는데 욕하면서 싸웠다고 난 강하게 했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도통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 드렸죠. 원래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시점은 내일 새벽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루 먼저 그냥 타결을 본 거예요. 근데 먼저 타결을 봤다라는 건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제안이 왔다는 얘기죠. 예, 일본하고 유럽에 꿀리지 않는 정도의 한국의 제안이 왔으니까 이걸 굳이 뭐 내일까지 밀어서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 빨리 대표단 만나서 그냥 보고 받은 게 너무 너무 좋아. 예, 미국 입장에선 보면 꽤 성의를 다했어. 이러니까 그냥 빨리 오케이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뭐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증시공학적으로 해석해 볼 때는 15%로 된 게 일단은 다행인 건데 강론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도 사실은 그냥 관세가 낮아졌다. 25에서 17.5로 낮아졌으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교 대상이 일본이었고 이유다 보니까 2.5%만큼 이제 덜 낮춰졌다.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아쉽다라는 반응이 주가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반응이죠. 예. 근데 이제 정확히 물론 따져봐야 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차량 가격에 대해서 관세가 이 정도 매겨졌을 때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뭐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기사 볼 때 그랬거든요. 우리가 25를 맞고 뭐 일본이 15를 맞으면 우리나라 현대나 이제 도요타 간의 뭐 경쟁 차종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 변별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7.5를 낮춘 거잖아요. 어찌됐든. 뭐 그렇게 보면 뭐 10까지 다 낮아져서 월등하게 가격 경쟁률이 그대로 뭐 10%쯤 차이가 났으면 좋았겠지만 7.5 정도로 약간 간극은 줄어들었어도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생기긴 생긴 거죠. 조금 줄었다 뿐이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성의껏. 왜냐하면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자동차나 이런 거 품목 관세 협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뒷단에서 굉장히 출혈이 많았던 거죠. 우리가 이제 근데 저게 그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3,500억 불을 뭐 투자한다 이래도 얼마 전에 일본이나 EU가 했던 것들이 그게 뭐 돈을 직접 갖다 이렇게 뭘 안긴다 이런 거보다는 무슨 보증이라든가 이런 이제 뭐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실제 투자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을 뭐 조선 전용 펀드로 한다 이러는데 그게 진짜 뭐 글쎄요. 한 200억 조가 상당할 수준의 어떤 그런 금액인데 그걸 뭐 누가 갑자기 갖다 예치를 해놓거나 뭐 미국한테 전달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각국이 어떤 식으로든 뭐 5대5로 맞추든 어떻게든 간에 뭐 매칭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정도로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10시 정도 흐름에서 받은 건 아까 한 7시 반부터 막 쏟아져 나온 속보에 대해서 아까 이제 브리핑이 있었고 그것들이 사실 완벽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막 그 미국에서 끝났어요 이러고서 전해진 것들을 빨리 해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본이든 아니든 간에 완벽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저는 굳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분명히 어감의 차이가 있어. 예, 근데 이걸 뭐 굳이 서로 이거 어다르고 아다른데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닌 단계인 것 같고 그냥 어떤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데 약간 국가별로 약간 편의적으로 발표했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 왜 이게 팩트인데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 이렇게 뭐 딴지 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도 약간 뭐가 뉘앙스가 다른데 뭐 미국이 토달아서 일본아
왜 우리랑 얘기한 거랑 다르지 뭐 이렇게 뭐 항의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합의된 거에 대해서 각국이 브리핑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도 뭐 제가 봐서는 지금 단계에서 왜 뭐 말이 다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많이 좀 따져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뭐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겠지만 뭐 이미 그러고 있겠지만, 네. 어쨌든 시장 반응은 제가 봐서는 약간 뭐 총칭으로 보자 그러면 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굉장히 수고했다라고 좀 다독여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근데 저 정도 안고 저희가 뭐 한다 그러면 저라도 뭐 어렵지 않게 저 정도 수치를 받아냈을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나라들 그 일본하고 EU가 어쨌든 비교 대상인데 뭐 전혀 꿀리지 않는 제안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잘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조금 후순위로 하면서 조금 더 숫자를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서 조금 더 제시했다 이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누군가는 또 막 굴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네가 해봐. 네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냐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누가 해도 비슷해요. 이거는 스테이블코인은 오늘 미국에서도 그 약간 그 디지털 화폐 뭐 촉진법인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한 바가 있어. 백악관에서 뭐 발표한 것도 있었고, 저는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좀 반등이 나올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꽤 오르다가 요새 조정이 심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지만 사실 요새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그냥 계속 수평으로 버티고 있고 이렇게만 생각되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고점에서 꽤 빠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등이 나와도 뭐 괜찮은 자리예요. 하여튼 뭐 그런 해석하면서 지금 어쨌든 시장에 뭐 플러스가 나고 마이너스가 날 때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인데 결국 뭐 새 정부의 정책 또 한미 관세가 타결됐다라는 그 자체의 워딩에 주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타결 조건을 꼿꼿이 다 따져봐가지고 어이가 없다 아니면 뭐 불리했다 퍼졌다 이렇게 반응을 할 거냐인데 뭐 주식 잔뜩 갖고 계시면서 퍼졌다 안 좋다 뭐 불리하다 이런 반응 굳이 갖다 채용해가지고 이건 정말 잘못됐네 뭐 이런 생각 하시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어쨌든 방점은 타결이 됐다. 근데 뭐 15에 대부분 맞춰진 거고 또 그거에 맞춰서 오늘 뭐 환호하거나 또 가중치나 이제 비중이 또 실려 있는 그런 섹터들 또 의외 섹터들 또 뭐 글쎄요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2주 내라고 그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이제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소 2주라는 건 정상회담 사이에서 이게 만나기 어려운 정도의 준비 기간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급하게 완전히 제가 봐선 번개팅하는 느낌이에요. 2주 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관세가 막 때려 맞았을 때 뭐 인도 총리가 갑자기 미국에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이제 완전 긴급이고 이거는 어쨌든 타결을 본 다음에 2주 내에 만난다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약간 또 뭐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전 해석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봐서는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환대를 받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성의껏 표현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종의 초대 비슷하게 한 거죠. 2주 내로 빨리 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만족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사실 좀 대면 했잖아요. 예, 뭐 그 백악관 쪽에서 뭐 대통령 그 당선됐을 때도 빠른 그 인정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좀 늦었고, 또 대통령과의 통화도 좀 생각보다 늦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관세 협정 딱 하고 나서 2주 내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제가 봐선 이번 결과가 뭐 어쨌든 유불리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와서 한번 얼굴 볼까? 이렇게 저는 제안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 뭐 대통령께서 또 2주 내로 어쨌든 가겠죠. 예. 가서 이제 뭔 얘기할 건데,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남북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어쨌든 공통의 관심사 중에 제일 박자가 맞는 건 뭐겠어요. 예. 남북 관련된,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뭐 북한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되게 맹맹하지만, 김여정이 엊그저께 얘기한 걸로는 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라고 뭐 그렇게 공언을 할 정도로, 어쨌든 좀 두 사람 사이는 열려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공통 관심사는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어떤 의견들, 뭐 어제도 북한의 그 백악관에서 뭐 대화의 채널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통 주제로 제일 얘기하기 편한 게 북한 얘기예요. 예, 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봐서 뭐 은근히 트럼프가 한국이 이번에 굉장히 신경 써줬어 뭐 이런 거,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겠죠. 방위비도 빨리 올려 뭐 이렇게 또 하나 막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막 하는데 나름대로 신경 써줬다. 특히나 이제 조선은 사실 트럼프 그 되자마자도 윤 대통령하고 아마 통화했을 때도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죠. 한국의 조선이 대단하다라고 알고 있어서 뭐 한미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하고도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이번에 1,500억 불의 뭐 투자 펀드라는 게 다소 이제 개념상으로는 되게 모호하지만, 어쨌든 저런 비중으로 뭔가 미국의 그 마스가라고 어제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섹터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뭐 굉장히 기대값을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무려 1,500억 불, 뭐 어쨌든 금액으로 보면 한 200조가 넘잖아요. 그 정도 되는 거를 어쨌든 하여튼 뭐 그 워딩 상으로 보면 미국에다 갖다 붙겠다, 뭐 인재 키워주겠다, 기술 지원해주겠다, 이런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제가 봐서 분명히 미국에서 와, 이 정도면 대박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반응이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보다 지금 비교적 그래도 하나오션이 센 거예요. 지금 하나오션은 뭐 흔들림 없이 지금 8, 9%대 나오는데, 다른 조선주 내에서도 뭐 가장 좋은 그림이고, 뭐 자동차라든가 LNG들 지금 별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좋은 유니크한 좀 흐름을 띠고 있는 거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통 주제로 떠오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 재료가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시작할 때 투자 아이디어로 많이 샘솟으면서 북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이제 관세와는 좀 상관이 없는 섹터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게 엔터인데, 오늘 엔터가 엄청나게 좋아요. SM도 좋고 뭐 JYP 좋더라고요 요새. 그 캐데언 인기가 여전하다, 뭐 OST 1등하고 뭐 이런다던데, 근데 기사는 어제 기사로는 관련해서 OST는 1등인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빌빌대 이랬거든요. 기사 제목이. 그 기사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엔터 주식들이 굉장히 센 편이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 뭐 다 여러분들도 속보라든가 자세한 기사로 대부분 보셨을 내용이라, 그리고 뭐 앞선 순서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했겠죠. 뭐 3,500억 불 투자하고 그 대신 상호관세 15로 내려주는데, 정말 이거 웃기지만 미국 제품은 전부 다 이제 빵이라는 거. 미국 제품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어쨌든 관세가 빵이다.
이게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좀 붙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뭐 트럼프의 이 전문 이 토시에 안 들리고 이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하여튼 수치로 보면 그런 거예요. 3,500억 불 인베스트먼트 한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도 저번에 그 일본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상무장관이 여기는 표현을 안 해놨는데 그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건 똑같아요. 예. 트럼프의 여기에는 안 써 있고 90자가 없는데, 상무장관이 그 미국 상무장관이 얘기한 걸로는 어쨌든 90%는 우리 거다 이랬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1,000억 불 정도 이제 LNG 산다 이런 것도 있고. 예. 하여튼 뭐 그 밑에는 이제 공치사예요 대부분. 한국 고맙다 뭐 이런 거. 예. 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쌀이요? 그 쌀 지켰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네. 지금 여러분들 질문 주신 게 좀 있나 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오늘은 약간 어차피 주제가 오늘 누가 얘기해도 다 관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의견 주신 거나 혹시 저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내용들인데 내용들 올려주신 거 중에 이제 공유할 만한 내용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얘기 드리면서. 예. 자, 보자. 대북주만 간다. 오늘의 혈당? 예. 아이고, 혈당 얘기 이제 그만해요. 혈당은 빈속이니까 좀 약하죠. 예. 혈당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본 중에 지금 제일 낮아. 220이에요. 예. 220밖에 안 해. 예. 220입니다, 지금. 예. 밥만 먹으면 400인데. 예. 자, 많이 내려와 있다. 예. 근데 일반인 분들 생각해 보면 진짜 높은 거예요. 220도. 예.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일단은 엄청 숫자로 미국한테다가 환심을 산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15에 맞춘 거는 잘했다고 해야죠. 예, 수고하셨고, 제가 아까도 괜히 좀 까탈스럽게 얘기 드렸지만 누가 뭐라고 톤은 달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많이 퍼졌어? 한 2천억 불 이렇게 좀 협상을 하지. 아니 승질 내고 걔네들도 막무가내로 막 하는데 우리 시간은 없고 우리가 쫄리게 돼 있는 거고. 네. 누가 해도 이것보다 나은 협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가 그냥 적당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게 일본의 반응이 나올 거냐 이제 유럽의 반응이 나올 거냐가 달려 있는데, 저는 이제 일본의 반응을 좀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정확히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상태. 예. 유럽은 그 합의 보고 바로 독일 지수가 한 1%쯤 빠졌기 때문에 약간 좀 섭섭하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일본은 한 3.5%쯤 당일 올랐고, 약간 이제 극과 극의 반응이었는데, 우리는 물론 일본과 유사하게 가면 일본하고 비슷한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지 싶은데, 오늘 제가 봐서는 적어도 자동차 쪽이 기대 이하로 꺾이면서 최소한 한
15 내지 20포인트 정도는 깎아먹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고요. 예. 현대차가 오늘 아까처럼 대체거래소 이상으로 한 5, 6% 올랐다. 그랬으면은 지수가 지금보다는 한 10포인트 이상은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지금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퍼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수를 제가 봐선 최소한 지금 10포인트 이상 까먹었어요. 자동차 섹터에서. 그게 있고 또 뭐 LNG 쪽도 생각보다 LNG는 왜 그런가 싶은데 별로 알래스카 얘기가 없어요. 내용에 보면. 그냥 LNG 구매를 1,000억 불 한다 이건 있겠는데 알래스카 가서 뭐 직접 예, 그 얼음 파가지고 뭐 공사해줄게 이런 얘기가 미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속보 내용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동양철강도 그렇고 반응이 조금 예, 별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얘기는 각자 생각하시는 정도에서 이제 머무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제가 봐도 어쨌든 성의껏 해줬기 때문에 예, 대통령 그 2주 내로 만나서 아마 꽤 환대를 해주면서 얘기를 끝내면 뭐 동맹의 복원이라고 겉으로는 분명히 예, 다시 결속이 강화됐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하면서 예, 좋게 얘기를 하면서 끝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이게 지금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최선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뭐 진짜로 어떻게 해줄 거냐는 뭐 그건 우리한테 아마 다 일일이 들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막 뭐 왁자지껄하게 결론을 냈는데 그 뒤에 가서 진짜 우리가 뭐 얼마나 조성을 해서 어떻게 뭐 줬는지 이런 것들 글쎄요 그렇게 뭐 일일이 다 보고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마가를 위해서 그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보를 얻었다라는 예,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의 완전한 개방이라는 게 우리가 쌀을 지켰다, 소고기를 지켰다랑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예,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그 미트박스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막 하한가에 비슷하게 나오다가 물론 지금 20% 이상 빠졌으니까 뭐 좋은 건 아닌데요. 얘가 원래 그냥 그 벌구 이런 거 감안해 보면 한 12,000원대 정도가 그냥 아주 그냥 보통 정도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개월 미만도 그냥 안 받아 이게 아니라 30개월 이상을 받을까 말까 그랬다 지금 뭐 수업이 됐다고 우리 주장대로 하면은 미트박스 입장에서는 제가 봐선 12,000원대에서 18,000원까지 19,000원까지 찍은 건 기대감이 있었던 건데 그 기대감이 그냥 사라졌다고 하면 한 12,000원 정도 내외 흐름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회사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하한가를 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회사가 싸 보이는 현상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얘가 뭐 그러니까 오바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도르 원위치가 오는 정도면 그냥 되는 거지 뭐 그거보다 더 빠질 일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예. 그런 관점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보기엔 약간 뉘앙스도 조금 긴가민가 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서 좀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개방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된 건데 이제 어감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예, 어쨌든 1,500억 불을 조선업 그뭐 부활을 위한 펀드로 이제 조성하는데 이게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10%가 나오는 게
다른 섹터의 어떤 대장주보다 진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결국 뭐 필리조선소, 그러니까 MRO도 그렇고 미국에 빨리 진출해서 미국 조선소 자체를 갖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고요. 얼마 전에 46년 만에 그 필리조선소가 미국에서 발주하는 LNG선을 능력이 없어서 발출 못 받았다가 이번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저 1,500억 진짜 사실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저거를 했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 뭐 현대랑 하나랑 거의 뭐 쌍벽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뭐 서로 키재기 하면서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반도체랑 의약품은 한 일주에서 열흘 정도 사이에 뭐 또 관세가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아마 선제적으로 좀 얘기를 나눈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진 않게 한다 이런 거였으니까 사실 우리가 맨날 이번에 이제 염두에 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랑 경합도가 있는 나라보다 관세율이 높으면 안 돼 이거였으니까 최소한 저렇게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뭐 다른 나라랑 어쨌든 비슷하게는 맞춰준다 이렇게 뭐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뭐 글쎄요 크게 뭐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라는 게 뭐 타국 글쎄 어디랑 뭐 대만? 뭐 미국에 뭔가 수출하는 쪽으로 봐서는 대만 말고 뭐 다른 그렇게 경쟁 뭐 일본은 잽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불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주체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불리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절대 관세 자체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약간은 좀 불안한 요인이지만 이제 한 2주 내로 그 며칠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 그 사실은 초반에는 걔네들도 리쇼어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이제 저율 관세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율로 바꾸겠다. 그 사이에 와라 이거죠. 와서 지네 땅에서 만들어서 뭐 공급해라 이런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또 생기겠죠. 자, 요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정상회담 이슈에서 북한 이슈가 어차피 뭐 주력 화제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저는 정상회담의 기대값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대북주인데 이 대북주는 이 은근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봐서는 그때가 세론이 될 수는 있겠는데 만나서 뭐 의제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뭐 관계 개선 이렇게 분명히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봐서 한 열흘 정도 남짓 안에는 북한 이슈는 간헐적으로 한 두세 번은 움직이겠다. 오늘 강한데 이게 뭐 내일도 뻗어간다 이런 거보다는 뭐 내일은 올라갔다 좀 주춤되더라도 또 대통령이 임박해서 갈 때쯤 되거나 뭐 이럴 때 돼서 어떤 의제들이 대충 뭐 떠오른다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번 제일 뭐 표현 뭐 스탠다드한 주제일 거다 이렇게 다들 뭐 예상이 너무 가능한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한 열흘 정도 안에 두세 번 이상 더 오른다라고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조선이 있고 반도체, 뭐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알래스카, 뭐 철강 이랬는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는 일단은 좋은 거고 자동차 부품은 약간 이제 세모 비슷하게 뭐 낮아진 거 자체를 실망할 건 아닌데 왜 생각보다 덜 낮아졌니 이제 이거인 것 같고 알래스카는 제 생각에 좀 언급이 없어가지고 약간 긴가민가해요. 1,000억 불 사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가서 같이 굴파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게 뭐 어쨌든 다른 나라보다 섭섭하지 않게 해줄 게 이건데
뭐 지금은 어쨌든 이거보다는 이제 테슬라 아니겠어요? 테슬라 쪽을 지금 꽉 잡고 어쨌든 막 물고 늘어지고 있는지 삼성 지금 이재용 회장께서 몇 달 전인가 얘기했던 그 독한 삼성 저는 그거에 되게 맞는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거의 놀고 있었는데 완전 빈집에 진짜 소 들어온 느낌으로 향후 이제 그 다음에 알파로 또 얘네 쪽에서 더 받든지 아니면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맡기는 걸 보면 충분히 그런 검증이 끝났다고 보는 거니까 다른 회사들도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TSMC에만 맡기기엔 너무 이제 위험하고 걔네들이 뭐 하도 다양하게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이제 밀려 있거나 그런 애들은 삼성 쪽에 테슬라도 맡기는데 뭐 이러고서 맡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마스가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제일 제안을 했던 요 부분이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금액 갖고 좀 아쉬워 이러겠지만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듯이 1,500억 정도의 이제 조선을 위한 특별 전용 펀드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게 얼마나 나중에 진짜 조성이 되고 쓰일지는 아주 낮은 문제고요. 어쨌든 단위가 너무 크고 좋아요. 조선만 지금 1,500억 불이니까 200조 수준의 그런 정도의 펀딩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굉장히 큰 비전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여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조선과 관련된 밸류 체인은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좀 상대적인 유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것저것 나온 팩트들의 아니면 조각 기사들 이런 것들 모아봤을 때 이제 협상의 반응을 보면은 제가 이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뭐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찌는 조선이다. 1,500억 전용 펀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찌는 조선이고 자동차는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은 답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재생법이 맞으면 어쨌든 일본보다 2.5를 덜 깎았으니까 우리는 17.5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냥 15였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이 좀 냉랭하다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그 정책실장이 얘기한 대로 2.5를 더 못 낮춰서 아쉽다 이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지금 우리 그 자동차주들의 반응은 뭐 하여튼 뭐 거기서 다른 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제 저런 거예요. 일본하고의 그 뭐 가격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벌려 놓은 상태가 있다. 이거에 좀 만족을 하자라는 거죠. 일본보다 뭐 2.5만큼 줄긴 했어도 그러니까 관세 기준은 아마 제가 봐서는 한 10%쯤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한 2, 3% 줄어든 거지만 그래도 뭐 차이는 있다 이런 시각으로 좀 보자라는 거고요. 의외수에는 오늘 화장품 제가 엊그저께 K뷰티 말씀드리면서 뭐 미국에서 사재기가 막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화장품 25% 맞을까봐 15일 그러니까 10일 때 지금 많이 사놓자고 막 1년치 사놓고 막 이런다는 근데 지금 화장품 그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냥 15로 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관세에서 좀 더 자유로워졌다 이런 반응인 거고 관세 걱정 너무 할 것 없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화장품의 반응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 APR도 신고가고 실리콘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움직임이 아주 좋았는데 어쨌든 화장품 그리고 이제 변압기도 아까 보는데 뭐 어쨌든 미국에 굉장히 수출 많이 하는 게 변압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선 변압기류는 따고 배짱이에요. 솔직히 뭐 우리가 갖다 주니까 을 같지만 값 비슷한 을이죠. 솔직히 우리나라 아니면 어디서 저렇게 양질의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이런 것들을 뭐 제때 납품 그러니까 방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따고 배짱이라고 진짜 관세 니네가 많이 때리면 그거대로 올려갖고 그냥 예, 비싸게 팔래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저도 모르는 새 지금 이게 뭐냐? 예.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셨네. 예. 한국경제TV 자막 뉴스로 나온 거 지금 다 올려준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쭉 뭐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지금 망라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이 찐이라고. 찐은 조선이에요. 지금 봐도 자동차가 원래는 찐일 줄 알았는데 지금 1,500억 불 정도의 전용 펀드 만드는데 이거 하나로 저는 제가 봐서는 게임 끝이에요. 예. 조선을 제일 지금 땡긴 거고 우리도 민 거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제일 반가워했을 것 같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제일 지금 찐이다. 그리고 알래스카는 별 언급이 없어서 약간 좀 뭐지? 라는 생각이고 한미정상회담 북한 이슈 가능성을 이제 끌어올린 거고 농산물은 이게 완전 개방인지 막은 건지 약간 아리송하다. 예, 어쨌든 뭐 우리 발표대로면 막았다라고 하니까 예, 반응이 뭐 관련주들은 사실 별로 좋진 않죠, 그죠? 뭐 미트박스나 어제 꽤 좋았던 이지바이오나 이런 것들 별로 좋진 않은데 국민 감정상으로는 저런 거 원래 딴 나라는 다 어쨌든 완전 개방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뭐 지켰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기분학상으로 좀 다행일까요? 이렇게 생각은 들 거는 같습니다. 예. 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엔터 쪽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제 엔터는 글쎄요, 이 관세랑 원래 무관 섹터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거라서 관세 협상이 돼가지고 특별히 좋아진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공교롭게 좀 예, 오늘 관세 협상과 함께 엔터가 올라가니까 뭐 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지금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원래 관세랑 무영향 섹터로 많이 분류가 됐던 거라 뭐 굳이 오늘 이 시점에서 오르는 게 관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캐대언의 OST 1등 이런 게 더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 구리 제품 요 50% 관세 얘기도 있는데 요 내일부터 50%예요. 근데 웃긴 게 그 뭐 관세 그러면은 구리 제품 이런 류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간밤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구리주들이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네. 관세 올리면 뭐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태워서 그냥 팔면 되지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광석이라든가 꽤 그 구리 자체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그 일부분,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관세에서 면제가 됐는데 의외로 그 부분이 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면상으로는 구리가 50% 관세인데 생각보다 많은 우려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관련주들이 오히려 뭐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제 관세는 어쨌든 저쨌든 타결을 받고 하니까 이제는 어디에다 더 관점을 둘 거냐인데 결국은 저는 이게 우리가 뭐 3,200선 중반까지 오면서 이제 진짜 역사적인 고점을 넘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관세만으로는 못 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뭔가 실적이 담보될 만한 어떤 계약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지난주부터 이번 어제까지 해서 대표적인 진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대형주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 그런 이제 이슈를 보여줬잖아요. 삼성은 테슬라 쪽에 22조 원대가 넘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A 뭐 16이라고 하는 그 칩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어제는 LG 엔솔이 LFP 배터리식의 ESS를 또 테슬라에
3년 동안 6조 뭐 이 정도 이제 해주는 걸로 발주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일부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테슬라 머스크가 우리 시장 살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하필 요 시점에 이제 삼성전자 세게 올라가고 반도체 소부장들 올라가고 또 LG엔솔은 사실 어제 뭐 재료가 있었지만 네 본인 스스로는 안 올랐는데 주변주들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효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예. 뭐 그런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 예. 어디 보자. 이거 주가들이 좀 올라가는 게 네. 뭐 리튬주들은 오늘도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예. 아, 하나오션이 그냥 예, 엄청 좋네요. 예. 하나오션만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오션 중심으로 좋다. 거기다 이제 하나 시스템도 예, 같이 좋고 뭐 해운주들도 일부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태웅은 별로 세진 않은데 역시 뭐 대북주들 여전히 좀 제일 좋은 그림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지수는 그냥 보합 정도 흐름에서 그렇게 뭐 아주 세게 올라가진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수준, 네. 그 정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수가 막 일본식으로 예상을 했던 분들한테는 애게게 내지는 이제 실망이야 뭐 이런 상황이실 거고 뭐 많이 뭔가 이렇게 해준 거에 비해서 뭐 충분히 얻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 치고는 뭐 지수가 그래도 안 빠지고 버티네 뭐 이 정도로 또 다행이야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물론 이제 예 무게 중심은 아마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또 희한해요. 시장이란 데가 당일은 이게 아침에 어쨌든 우리가 멍 하다가 갑자기 원래 저도 내일쯤 나올 얘기라고 봤는데 이게 하루빨리 어쨌든 전해지면서 막 갑자기 진짜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결과들이 확 쏟아졌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이야 지금 막 라이브로 우리가 뭐 받아드는 그 뉴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녁 때나 하루 자고 나서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뭐 금리가 인상된다, 인하될다 이럴 때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거나 뭐 되게 좋은 반응이 나왔던 당일의 움직임 그 다음 날이 완전 역으로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우리도 지금 오늘 반응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냥 뜨뜻미지근하다. 이건 잘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돈으로 바른 건지 나중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지 아니면 결국은 되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할지 이거 제 생각에는 오늘 하루 정도 생각해 보고 나서 내일 오히려 반응이 또 8월 첫날인데요. 어제 우리가 그 맺었던 그 타결이라고 하는 거에 그 어떤 밸류가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 내일이 더 예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테슬라가 이번에 칩도 그렇지만 LG엔솔과의 그 LFP 배터리의 ESS 분야 이런 거에 대한 구매 계약도 관련해서 배터리 쪽에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 있는 것 같고 결국 칩 문제는 이제 기판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기판주들도 최근 한 며칠 내로 상당히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왔고 또 파운드리 쪽
특히 이제 삼성의 지분이 있는 회사들 요런 거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소재나 부품 뭐 소부장이죠. 거기다가 오사시라든가 또 뭐 소캠이라든가 아니면 HBM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연결돼 있거나 이제 디자인 하우스 설계해 주는 애들. 지난번에 이제 첫 반응 보니까 설계해 주는 저 IP 설계해 주는 회사들 반응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두산 테스라도 기본적으로 빨랐지만. 예. 네. 자, 요런 거 외에 또 뉴스가 있는 것이 우리 정부가 이제 지도하는 법이지만요. 국민 펀드를 100조를 조성해서 20년 이끌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 뭐 이런 또 대통령의 제안이 어제 있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캐데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제 초유의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OST가 막 1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여자 아이돌 3명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동작들 보면은 막 뭐 컵라면 먹고 뭐 김밥 먹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엄청나게 챌린지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막 그 유행이면 뭐 전 세계가 돌림으로 이런 거 너 해봤니 이러면서 이제 유행 끌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밈 같은 느낌인데 저 김밥 한 줄을 그냥 아니 어려울 것 같은데 저기 통째로 저기 먹는 게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집어넣는 그런 정도의 그 챌린지를 전 세계가 지금 열풍적으로 하고 있다네요. 이러면서 지금 뭐 김밥 관련주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세게 올랐던 게 뭐 냉동 김밥 관련주로 풀무원이라든가 우양 같은 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아까 뭐 아침에는 조금 반응 나오다가 또 찌그러졌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달러 코인 법제화가 지난 18일 정도 한 열흘 조금 지났죠. 우리나라도 이번 주 들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발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엄청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3건인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 명 또 발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건의 뭐 추가 발의가 있게 되면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살짝의 그 뭐 차이를 두고서 뭐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자기 자본 50억이라든가 이자는 뭐 준다 만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악유가 있고 기본 틀은 많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뭐 빠르면 9월 국회 아니면 연내 이런 정도에는 입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주 요새 고점에서 좀 미끄러진 애들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코인주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SM이 8.5% 올라갔는데 다날은 비교적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애고요. 얘는 10,000원 정도 초반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조정이 있습니다. 8,400원 정도이고 제가 무진장 좋아했던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33,000원 하던 게 지금 정확히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딱 반 내려온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전략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NHN KCP라고 있죠. 얘도 지금 21선에 딱 걸려서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 지금 더 미끄러지면 여기 갭맥구로 한 12,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데 버티면 이제 올라가겠죠. 여기 오늘 주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이런 애들이 꽤 있어요. 코인주 중에서 조금 조정이 생각보다 좀 있었다 이런 애들도 있고 자 그래서 움직임들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다.
갑자기 오리엔트 전공하고 오리엔트 바이오 이거 아니 선거철도 아니고 예. 약간 대통령 그 개인적인 뭐 지인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세게 올라가네요. 자, 이런 상황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세제 관련해서는 뭐 계속 이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합니다 자꾸 이제 시장에 노출하면서 예, 여론을 지금 계속 뭐 추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감산도 예, 뭐 지금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업황은 별로다 하는데도 중국의 감산 얘기만 나오면 또 뭐 석화주든 철강이든 태양광이든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예. 자, 그리고 제가 ESS 쪽에 대해서 어제 야간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LFP 배터리 LG에서 테슬라 공급하는 거 결국 ESS용이거든요. 예, ESS용. 예, 그래서 ESS라는 건 신재생에는 꼭 필수적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꼭 필요로 한 것이고 또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가 되고 있고 예,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옛날처럼 어이없이 막 화재 막 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ESS가 앞으로 좀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지금 뭐 코인 쪽에서 보면은 약간 반등 나오고 있는 섹터가 비트맥스 세게 올라오고 있고 예, 미투온이라고 저 게임 코인 예, 관련주들 조금 세게 올라오고 있고 뭐 약간 반응들이 나오는 쪽이 또 코인 쪽이 있긴 있네요. 보니까 자, 요렇고 또 예, 대지진은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뭐 여파는 없었는데 와 이게 그 캄차카 반도라고 어제 뭐 예, 얘기 나오던데 이게 6시간 만에 하와이에 도달돼서 1.7m면 제 키만큼의 예, 쓰나미가 발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상당히 쓰나미가 그 멀리 갔는데도 꽤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예, 파월. 네, 얼마 전에 연준을 가서 트럼프가 등까지 두드리고 왔는데 예, 금리는 여전히 동결했고 여전히 트럼프의 이제 뭐 탓을 좀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이제 사상 초유로 반대표가 2명이 나왔다 그러죠. 예, 이게 트럼프 약간 친 트럼프 인사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이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예, 좀 특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어땠냐면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3시쯤에 이제 금리 발표 나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보통. 예.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또 트럼프의 약간의 이제 노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5월까지만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제 계속 나가라 또는 뭐 여러 가지 딴지 걸어가지고 이제 자르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 뭐 궁극에 자를 수 있는 요인은 찾지 못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렇게 뭐 이상기류를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9월 달에 진짜 안 내리면 그리고 이제 반응이 저렇잖아요. 금리를 안 내린 게 당연해 이러면서 시장 반응이 뭐 차분했으면 모르는데 금리를 안 내리면서 트럼프 약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잠깐 시장이 더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계속 뭔가 시도를 하면서 파월을 그만두게 하거나 예. 그렇게 하는 게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뭐 파월이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지. 연준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은 이 양반도 이제 오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반응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는 트럼프의 액션이 굉장히 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자, 요런 얘기들까지 얘기 드리다 보니까 11시 5분 정도 되었고요. 지금 오늘 밤에 뭐 나스닥은 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좋아서 지금 시간에 그 가격에서 7%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가 아까 11%까지 오른 거 봤는데 이 두 개가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얘네들이 7% 11% 올라가면 나스닥은 뭐 자연스럽게 꽤 반응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지건설도 올라가고요. 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올라가니까 이거 무슨 갑자기 대통령 무슨 선거를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약간 인맥주나 이런 거에 가까운 종목들 흐름이 좋은지 조금 의아하네요. 왜 그렇지? 아니 뭐 반응이 너무 그냥 뭐 잘했다 이거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런 거 아니면 굳이 뭔지 모르겠네요. 잘했다 개념인데 이게 잘해도 솔직히 더 뭐 올라갈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 가지고 굳이 뭐 항맥이니 지역이니 뭐 성남시장 할 때 뭐 친했던 기업이니 이런 애들이 굳이 올라갈 일이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정책이 바뀌어서 이거 달고 하래요 방송. 이거 달고 방송하래요. 수익은 3개 이상 달고 하시네요. 지금 뭐 다 끝났는데 뭐. 아니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지금 보이십니까 혹시? 이거를 달고 하라고. 이게 그 주간 베스트 1등하면 주는 수익왕 배지인데요. 제가 이제 3번을 했기 때문에 그 3개를 지금 여기다 부착을 해갖고 달고 와가고. 이거 왕관 표시네요. 좀 큰 거 좀 사지. 내일부터는 이걸 달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많이 달면은 나중에 그 북한의 그 인민무력부장 같은 느낌으로 많이 달고. 제가 지금 3개가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언제 더 달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추가로. 별걸 다 주네 지금. 왜 눈물이 나지? 눈물이 왜 나요? $1,500억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1,500억 원이래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상무장관이 90% 지네가 가져간다고 얘기했다고. 트럼프 글에는 지난번 일본 할 때는 써놨는데 이번 글에서는 빼놨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랑 반반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너무 기대를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게 뉘앙스가 좀 다르다니까.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서로 말하는 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하고 유럽에서 뭐 발표한 거랑도 다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보면은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갖고 뭐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언론은 떠들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인들 그 각 나라 뭐 대표들끼리 그걸 갖고 뭐 네 해석이 맞아서 내 해석이 맞아서 이렇게 별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각국의 편의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의 수준에서 후퇴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조금 자세한 워딩이 나오면 좀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미국의 해석이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우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해석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 약간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요. 눈물이 나시는 분은 왜 나는 거예요? 눈물이? 윗글을 제가 안 읽어가지고 눈물이 왜 나지? 어디서 봐. 왜 나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나오션이 대박 나서 근데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팔고 나서 우세요. 지금 울지 말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울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울어요? 이따가 보합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뭐 좋아 죽겠어요 이럴 때 보면 다 갖고 있으면서 좋아 죽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팔고 나서 결과를 획득한 다음에 좋아하시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웃든지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솔직히 나한테 어떤 실질적인 밸류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무슨 2차 전지 가지고서 대박 났다며 수익 인증 올릴 때가 꼭지였던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올라간다고 눈물이 난다고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판 다음에 우세요. 판 다음에 수익을 확정했어요. 이럴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세요. 지금 안 팔고 있는 거는 구슬이 3마리인데 꿰지 않은 보석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몸에다 달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내게 된 다음에 내가 목에다가 실로다가 꿰매가지고 단 다음에 아이고 이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이게 맞지. 아니 뭐 이렇게 한 움큼씩 그 진주 구슬을 뭐 갖고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표현이 좀 낯설어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진짜로 다행이다, 뭐 좋다 이런 표현은 뭐 상 따라해가지고 안 무너진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너무 좋아하실 건 아니에요. 당장 그리고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진짜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그때가 꼭지일 때가 많았어요. 진짜로. 시장이라는 데가 되게 웃겨요. 막 좋아 죽겠어요 이럴 때가 꼭지인 걸 대부분들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꼭지죠. 그때가. 제가 배 아파서 소리 들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아무 느낌은 없는데 잘 되신 건 너무 다행인데 우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감수성은 엄청 풍부하신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는 사실은 왜 좀 냉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막 뭐 떨어지면 떨어져서 슬프다고 울고 올라가면 기뻐서 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든 냉정함을 유지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2,000주를 갖고 있는데 잘 되셨어요. 축하는 드리는데 판 다음에 좋아하라고요. 안 판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그러세요. 진짜로. 네. 제가 여러분들 뭐 잘 되시고 그러는 거 뭐 개인적으로 배 아파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뭐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시면 좋겠냐고 하면은 빨리 다 돈을 꽤 버셔가지고 그거에 저도 예전에 저 몇 년 전에 시장 좋을 때 졸투라고 해가지고 투자 졸업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회원 하시다가 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었고 예전에 이제 대화창이 가능할 때 그분들 제가 엄청 격려해주고 막 좋아해주고 그랬거든요, 진짜로. 예. 아 드디어 뭐 원전 이상을 해서 아니면 내가 적당한 수익을 얻어서 드디어 나 나가게 됐다.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당분간은 안 할랜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정도까지 빨리 여러분들의 웬만한 상황들이 만들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저도 뭐 30몇 년 해보니까요. 사실은 뭐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운용되는 상황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냉정하게 보면 노름판에다가 돈 놓고 돈 먹기 판인 비슷하게 많이 돼가지고 그냥 내가 장기 투자해서 좋은 종목이면 뭐 10수년이든 20년이든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워렌 버핏식의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그 정도 확률로밖에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염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어쨌든 뭐 우리 시장이 오늘 반응은 조금 대면하고 뭐 별론데 어쨌든 적어도 미국이 지금 오늘 밤에 나스닥은 꽤나 상승할 걸로 일단 담보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저 정도 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상당히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메타가 특히 저렇게 좋았다는 건 뭐 MS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AI에 대한 투자가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메타만큼 AI나 이런 거에 뭐 진심으로 투자하거나 뭐 메타버스도 있지만 이런 회사가 없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구글하고 거의 천적 관계로 저런 것들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두 회사가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AI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제 뷰가 다시 한번 맑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저거 지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고 동전 주식인데 저것도 대북주거든요. 저거 난데없이 올라서 지금 순위권으로 들어왔는데 아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북주도 뭐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이 순환을 좀 일으키면서 움직임들이 아주 재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한 10분 정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소리는 제가 많이 질렀는데 저는 매매하면서 지르잖아요. 매매하면서 그냥 누가 갖고 있다면서 올라오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다 매매하면서 지른 거예요. 대부분. 와, 매매해서 팔게 됐어요. 기뻐요. 이러면서 소리 질렀지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올라가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요 시간에 제가 할 때 보면 소리 지를 때는 다 매매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러면서. 매매를 안 하고 소리 지른 적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질렀죠. 자, 그리고 보자. 또 뭐 있냐? 뭐 질문을 좀 올려주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 지금 아까 그 엔터나 이런 거 좋으니까 뉴라는 종목이 저거 뭐 25%나 올랐어요.
세게 올랐네. 아, 우리 좀, 예. 질문 좀 올려주세요. 저 한 7, 8분 더 떠들고 끝나게. 예. 시장 한번, 뭐, 숫자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지금 적어도 이게 오늘 뭐 소부장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와, 또 특히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딴 애들 뭐 약하게 빠지거나 보합인데 혼자 한 6% 빠지고 있고, 어쨌든 어닝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실적이 막 안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좀 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거는 남북경협주의 제약바이오는, 그러니까 뭐 그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제 생각에는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해당이 되느냐, 뭐 그러니까 아주 인도적인 걸로 해서 뭐 의료 지원까지 뭘 해준다 이런 먼 미래가 열리게 됐을 때는 뭐 의료 지원 이런 걸로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를 남북 경협주로 보는 시각은 다소 이제 과장된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남북 경협주 일환으로 남북 그 제약 바이오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론 이제 되게 사이가 좋아졌을 때는 뭐 일부 어떤 뭐 모자란 의약품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걸로 뭐 이슈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는 이제 내일쯤은 제가 원래 메타 실적이 오늘 되게 좋게 나와서 뭐 내일쯤 10%좀 올랐다 이러면 결국 메타가 추구하는 많은 것 중에 저는 이제 AI 글래스 그걸 내일 이슈로 해서 내일 말씀드릴까 생각은 있는데, 뭐 메타가 바로 오른다고 우리나라에 뭐 직접 관련주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죠. 뭐 옛날에 이제 오큘러스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뭐 그거 뭐예요? 그 기판주들 뉴프렉스 이런 거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도 모르죠. 안 봤으니까. 뉴프렉스가 옛날엔 메타 관련주긴 했거든요. 이게 오큘러스라고 이 안경에 기판 들어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닥에서 약간 변동성이 생기긴 했네요. 얘가 최근에 아주 좋은 추세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 한 열흘 전쯤에 거래량이 한번 터진 게 의미는 그래도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약간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피가 양전환을 할 것 같으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양전환을 하냐 안 하냐가. 지금 코스피는 양전환인데 내일 하루만 개기면 되는데 왜 양전환 뭐 양인데 원래 뭐가 문제예요? 지금 코스피 주봉으로 양전환인데 이번 주 양전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양전이 이미 돼 있는데 뭐가 문제지? 지금 코스닥이 음전이죠 아직은. 코스피는 이미 양전이에요. 코스닥이 약간 이제 음전이죠. 2주 연속으로. 그 정도 흐름이고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화학주 전망.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화학주라고 하면 글쎄 LG화학을 말씀드려야 되나 금호석유화학을 얘기 드려야 되나 싶은데 저는 뭐 전망 자체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업황에 대한 전망보다 주가가 먼저 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좋아 죽겠어 이러는 거 아닌데 올라가는 거잖아. 이거 지금 여러분들 뭐 LG화학은 분명히 바닥은 18만 원에서 형성이 됐고 벌써 30만 원이에요. 이게 뭐 화학주는 언제 바닥 쳐요? 뭐 이런 거 논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 18만 원에서 12만 원 올랐으면은 네 얼마 오른 겁니까? 한 60-70% 오른 거잖아요. 다른 화학주 한번 볼까요? 야, 이거 금호석유는 안 쳐지냐? 어머? 아니 왜 안 쳐져? 그 이상하네. 응? 조금 뭐 모양은 다른데 물론 2차 전지 끼고 있는 거랑 뭐 흐름이 같을 수 없겠는데요. 이 녀석도 결국은 우리 지수 최저점이었던 4월 9일 날 10만 2천 원. 지금 이제 얘는 뭐 얼마 전 13만 원이니까 올라간 게 한 30% 정도 올라갔으니까 사실 뭐 그냥 지수만큼 정도보다 조금 덜 올랐다지만 어쨌든 뭐 업황이 비교적 그렇게 뛰어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비해서는 뭐 어쨌든 4월달, 5월달 수준에서 바닥치고 오르지 않은 화학주나 철강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뭐 흐름이 그렇게 막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소외주 맥락에서 조금씩의 반등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수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8월 달은 8월 달은 저는 이게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나 또 LG 엔솔을 비롯해서 얘네들이 추가 이슈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약간 좀 원래는 관세 협상 이후에 그림 같은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피날레가 좀 단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히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그냥 추세 유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뭐 뺄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될 것도 아니고 그냥 야금야금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래 제가 오늘 기대했던 건 하루에 100포인트가 올라서 그냥 3,300 한 3, 40 이렇게 그냥 대번에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뭐 시나리오 B로 가야죠. 그냥 야금야금 지수가 가는 듯 마는 듯 하면서 뭐 우리한테 계속 고민을 안겨주는 거죠. 지수가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명확히 뭘 알려준다기보다는 늘 그렇듯이 이럴 것도 같고 저럴 것도 같고 이러면서 계속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거의 뭐 매일 뵈니까 뭐 맨날 흐름이 이랬다 저랬다 맨날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도 오늘 뷰는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포모 현상이 터졌냐? 안 터졌잖아. 그럼 그냥 킵고잉이다. 지금의 추세는 과열을 해소하면서 며칠 뭐 안 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지금은 밀어 올리는 추세다라는 건 아직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8월 전체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뷰를 갖고 있다 그래봤자 하등 아무 소용이 없어요. 8월 달에 장이 빠진다. 그게 8월 1일부터 빠질지 뭐 광복절 지나서부터 빠질지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8월 달이 안 좋아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8월은 별로 역사적으로는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 7월 달, 6월 달도 뭐 세린 메이 생각해 보면 뭐 5월 달에 8, 9 떠나 이래서 6, 7, 8이 안 좋아질 것 같지만 엄청 좋았잖아요. 6월 달, 7월 달. 역사적으로 과거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바뀌는 뉴노멀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시장은 뭐 튀지 않았으니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얼른 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마무리 멘트 날려드리면서
예, 오늘의 7월 마지막 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7월달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래도 뭐 시장이 올랐으니까 예, 편안한 흐름들을 좀 가져가셨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8월에도 열심히 굿모닝 작전 6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와 투자 에너지를 키워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예, 내일도 어김없이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마우넷에서 댓글 다는 프로그램, 지금 그 일반 TV 프로그램은 댓글이 다 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